자, 아주 공격적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3전이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닉스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상장한 스펙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공모주도 관심 가져봐야겠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의 경제 공부도 빠르고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상장한 스펙은 성공자. 자,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을 청약하는 거겠죠. 오늘 DB 스펙과 LS 스펙이 상장했는데 LS 스펙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초가부터 우리에게 수익을 주고 출발했고요. 그리고 고가가 5,000원 근처까지 가면서 한 주당 2,000원, 3,000원의 수익을 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설령 이러한 스펙은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이 거의 0원에 가깝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모주 봐야겠죠. 어제 봤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면 일단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참여 건수가 2,100건, 의무 확약이 56%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LGCNS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좀 실망감을 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참여 기관 수는 비슷했으나 의무 확약이 5.8%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CNS는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큰 대여급이었고 그 반면 대한조선은 시가총액이 1.9조로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여급은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가 조선주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주 여전히 뜨겁죠. KB증권, 신영증권, NH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있는 걸로 청약하시고 아마도 대부분은 KB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소비 쿠폰 신청이 압도적. 자,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전체 대상이 13.8%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1.3조 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과거 국민지원금 1차 신청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신청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매출 도움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어제 좀 걸어 다녔는데 가게를 보니까 대부분 입구에다가 다들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만큼 또 기대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쿠폰 여러가지 비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차피 한 거 효과도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사주 취득하면은 즉시 소가. 자사주 관련주가 최근 상승했었죠. 그 중심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때는 바로 소각은 아니었고 1년 내라든지 3년 내라든지 어느 정도 유예기한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걸 봤더니 즉시 소각을 해야 되는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지금까지 나온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잠시 나타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와중에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증시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나타나는 지금, 하지만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도 솔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10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연말만 되면은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반대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대주주 기준이 원래 10억이었는데 50억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요즘 우리 거래세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이 이유가 전부 다 금투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당근을 우리한테 물려줬던 건데, 아니 야 지금 이제 금투세 없어졌잖아. 일단 없어진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 다시 다른 것도 롤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세수를 챙겨야 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또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줬던 거는 좀 안 뺏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은 와중에 좀 이런 소식도 떴네요. 코스피는 이제부터 박스야. 코스피에는 지긋지긋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스피라는 별명인데요. 과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00포인트 내외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2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진짜 지겨운 박스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게 코스피가 이제 3000으로 올라와서 레벨업을 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또 장기 정체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등장했습니다. 하이 투자에서는 코스피는 항상 점프 후 오른쪽으로 기었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한얘기리 그래도 뭐 정부가 좀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이 투자가 생각했을 때는 세제 개편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천의 목표가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을 꺼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시피 저기를 쓴 코스피 한 4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말처럼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박스피가 또 10년 정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항상 코스피는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저점에서 2배 정도 오르고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2배 정도 오르고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이번이 또 2배로 오르면은 2000에서 3000이 오르는 게 아니라 2000에서 4000 간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기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점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코스피는 올라. 증시가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해 초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글로벌 증시가 오른다. 이 부분을 신영증권이 다시 말했다고 하네요. 신영증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올라온 것은 기업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고요. 달러 약세에 따른 비달러 자산 선호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달러가 떨어져서 코스피가 오른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달러가 1350원에서 1387원으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코스피가 최근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코스피가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거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딱 말을 한 게 보통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몇 년간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왼쪽에 달러 10년 차트인데 쭉 올라오고 떨어질 때도 몇 년간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 말인즉슨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고 코스피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까지는 공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투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차 손을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이번엔 진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김에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최근 10년 월별 등락률인데요.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그 계절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월 4월이 뜨겁고 11월 12월이 뜨겁죠. 그런데 그 반면 이제 5월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하락하더니 8월, 9월, 10월 이때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통 나타냈었습니다. 물론 이거만 보고 뭐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그렇죠. 아니 길이 봐봐, 야 지금 우리 몇 월이야? 7월이지? 7월인데 우리 증시가 막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게 이제 대선 이후 그 기대감 때문이었다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칙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통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약한 시기인데 그게 좀 뒤로 밀려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한 증시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은 증시가 좀 약할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도 우리가 뭐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언제 사면 될까요? 맞습니다. 10월, 11월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내 남은 현금을 넣는 그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기대분들의 선택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닉스 팔고 3전 사라. 야, 이거 오늘 증시가 안 좋은데 이런 내용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빠르게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주 공격적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3전이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닉스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7말 8초를 기점으로 삼성전자를 롱 잡고 하이닉스는 숏 잡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하이닉스가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70%나 올랐는데 삼전은 겨우 12%밖에 오르지 않아서 당연히 저가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삼전의 3.5조 규모 자사주 매입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삼전은 닉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서학개미는 국채 산매경. 지금은 미국 국채를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 또 고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와중에 증시가 하락하던 설령 또 증시가 계속 올라가던 결국 금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 투자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군요. 이미 서학개미 분들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화끈한 게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벌써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데 근데 3배짜리를 화끈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들어 600억을 매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반대입니다. 3배짜리는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방향이 나오면 사는 게 3배짜리죠. 행보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은 녹아 들어가는데 굳이 3배짜리를 살 이유를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일단 1배짜리 사서 이제 관찰하다가 급격히 움직일 때가 있겠죠. 이렇게 좀 국채가 떨어지는 모습이 확 나타날 때 그때 3배짜리로 옮겨도 늦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국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오히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생각은 틀리잖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배짜리로 옮기는 그런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배짜리 당연히 안 되고요. 만약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1배짜리로 먼저 눈치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캐리온 골든 빌보드 4등까지. 아직도 저는 골든을 하루 10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야, 노래 진짜 좋아요. 그런데 전세계 사람들 길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빌보드 핫백 4등까지 달성했다는 소식. 참고로 그렇게 유명했던 레리코 있죠. 레리코. 그 레리코의 최고 성적이 5등인데 그걸 깨고 올라섰다고 합니다. 4등까지 왔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문화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과거에는 J-팝의 위상이 높았고 이제는 K-팝이 높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C-팝 뭔가 발음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유행하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중국 문화는 내수에 맞춰서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내수에 맞춰서 제작되기 때문에 해외에 도달하기에 많이 어렵겠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영어에 좀 친숙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문화도 만약에 전 세계를 강타하려면은 중국 문화에 영어가 들어가는 게 뭐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중국에는 검열기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좀 이렇게 퍼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YG 플러스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YG 플러스가 넷플릭스랑 손잡고 K 콘텐츠 OST 글로벌 유통 뭐 이런 소식도 등장하면서 엔터즈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드디어 바닥쳤나? 어제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좋다, 바닥쳤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공개된 2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매출 10% 증가, 영업이익은 230%나 증가했다는 소식. 실적을 살펴보면 수익성도 개선이 되었고요. 신제품군이 기존 제품군을 추월했다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항상 뒤늦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빨리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평균 목표가는 22만원 이상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면은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에는 극우의 바람이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는 특이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에는 극우의 위치를 가진 참정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원래 2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15석이나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2020년에 창당되었으며 혐한, 반중 정서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일본인 포스트 이런 얘기까지도 꺼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치에서 15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일본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좀 우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테슬라는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가 하는 걸 보면은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보다 더 탐나는 시장이 있겠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이미 인구수로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으며 중요한 거는 중국과 다르게 계속 증가 중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드디어 인도 시장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관세가 거의 2배를 때려 버려서 테슬라 차량 모델 Y가 무려 1억이나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진출하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전기차 비중이 아직 인도는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인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올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을 먹기 위해 테슬라도 그리고 이미 진출한 현대 기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